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 주로 언제 이용하세요? 어떤 분은 보고서 쓰실 때 주로 만드실 거고, 어떤 분은 과제 하실 때 쓰실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도 강의안을 만들 때 쓴다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필요한 이미지 자료를 만들 때 쓴다거나,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도 파워포인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요. 쭉 정주행 하신 분들이 계실지 혹은 또 잘 활용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그 기능들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초보다 라고 하는 그 위축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좀 어려움들 이것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도구의 기능들이 뭐가 있고 그 기능 위치는 또 어디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것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이렇게 좀 따로따로 배우거나 교재를 쭉 보신다고 해도 기본 기능에 대해서 그냥 요거 따로 저거 따로 알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될지 처음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기능을 조합해서 함께 PPT 슬라이드 만드는 연습들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저는 떠들 건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시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은 아마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손에 있고 단순히 그냥 내가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좀 정리가 되기는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갈까 해요. 한 번은 직장인 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실 때 화면을 구성하는 거라든가 좀 대표적인 템플릿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도는 파워포인트를 우리는 그냥 과제 때 좀 사용하거나 아니 보고서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 하면 파워포인트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지루한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그냥 포토샵처럼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굳이 포토샵이라는 어려운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한다. 그럼 상세 페이지 같은 거 파워포인트로 뚝딱뚝딱 만들 수 있고 난 인스타그램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혹은 페이스북에 올리실 카드 뉴스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튜버예요 라고 하시면 유튜브 썸네일이라든가 유튜브에 중간중간 삽입할 그런 이미지들 아주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들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구현해보는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면 사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 영상 하나 띄워놓고 화면 띄워놓고 저는 그냥 말할 거거든요. 말하면서 백지에서 하나씩 만들어 갈 건데 만들어 가면서 제가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순간에는 어떤 기능들을 썼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나는 파워포인트 좀 잘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꾹 참고 참기보다는 좀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씩 좀 같이 따라 해보세요. 그러시면 제가 이게 장담 이런 거 좀 쉽게 하면 안 되지만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따라 하셔도 하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쭉 좀 같이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셨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좋아요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제가 중간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만두는 거 저도 좀 아쉽고 여러분들도 만약 이 중에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뚝 끊기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 혹은 어떤 점이 아쉽다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이게 첫 영상이기 때문에 좀 앞에 사설이 길었어요. 그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작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왕 만드는 거 좀 이상한 거 만들면 좀 그러니까 여기
자신감 있게 작품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스왓이라는 거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왓. 네, 이게 뭐 기동 타격대 이런 거 말고요, 경영학 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 있다, 뭐 마케팅이나 전략 관심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고서 쓰실 때 많이 활용하시죠. 혹은 보고서에 이대로 가져가지를 않으시더라도 이 스왓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사고 프레임이라서 아마 익숙할 겁니다. SWOT, SWOT, 요거의 약자죠. 스트렝스, 그 다음에 W, weakness,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네, 요거의 약자인데요. 분석을 하고 전략을 이렇게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그냥 단순 발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고의 체계 안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내부 환경,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 나눈 다음에, 내부 환경에서는, 자, 내부니까 저겠죠. 우리 회사라든가 우리 제품. 강점 요인은 뭐지? 그러면은 약점은 뭘까?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나 아닌 바깥에서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위협이 되는 건 뭘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왓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학생 때 그랬는데, 얘 따로 이렇게 놔요. 그럼 단순히 그냥 분석만 하고 끝나게 되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차 지점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강점은 요건데, A라는 강점이 있는데 보니까 B라는 기회 요인이 있어. 그럼 두 가지가 콜라보가 딱 됐을 때 강점을 살리고 동시에 기회를 활용하려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약점이, C라는 약점이 있는데 기회는 있네. 그러면 이 약점으로 인해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뭐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게 찾는 겁니다. 즉, 교차 지점, 두 축의 교차 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구조, 이 구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드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구해서 활용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파워포인트 조작 실력만 늘 뿐인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라든가 뭐 기획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어떤 플로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구조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왓 제외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A, B, C, D 팩터에서 뭐 A랑 C가 교차하는 이 지점의 인사이트, 이렇게 찾기에 되게 좋은 구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우리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파워포인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만들 거예요, 요런 거.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켜세요. 자, 파워포인트 켜시고 잠깐 영상 멈춰놓고 켜시면 되겠죠? 켜신 다음에 컨트롤하고 N, New의 약자거든요. 컨트롤 N 누르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컨트롤 N 저도 눌렀어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습관처럼 얘를 그냥 지워주세요.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아마 지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그냥 하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 저희 같이 연습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게 4:3 비율로 놓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위에를 리본 메뉴라고 해요. 제가 이거 설명 그냥 간간히만 드릴 겁니다. 제가 기본 강좌에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 디자인 탭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런 기능 위치 설명해 드릴 때는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 2019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3 이상 버전을 기본적으로 좀 상정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면 여기 표준 4:3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딱 하시면 뭐 최대화 맞춤 확인 블라블라 나오는데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어요. 저희 어차피 개체라고 해서 이 안에 채워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 그냥 최대화 누를게요. 그러면은 슬라이드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4:3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 세팅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같이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갈 때 말씀, 이게 이제 제 이야기 설명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템플릿을 만들 때 혹은 보고서를 만들 때 베테랑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선배님들은 착착착 만드시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좀 더 효율적인 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청사진이 이렇게 머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모델로 이렇게 영상 예시를 딱 보여드리고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쓰실 때는 노트랑 펜 혹은 노트랑 연필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지금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어떤 구조로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최대한 그 과정을 편집 안 하고 그냥 쭉 갈 겁니다. 그래서 배속 조금 빠르게 하시거나 해서 그냥 쭉 따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서요. 갑자기 점선 나타났죠. 이 점선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Alt하고 키보드 펑션 키 중에 F9 누르면 이렇게 안내선이라는 거 나와요. 이 안내선 저는 세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면 디자인을 정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내선 켜놓고 지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평소에 작업하는 그 과정들을 그냥 여러분들께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 만들 거예요. 디자인 만들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봅시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들이 많죠. 간단해요.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텍스트 있네요. 도형과 텍스트를 쓰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표를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더 지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도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도형 리본 메뉴 삽입 탭, 왼쪽에서 세 번째 삽입 탭에서 오른쪽에 좀 더 가깝네요. 여기 도형 있어요. 도형 딱 눌러주시면요, 자,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도형 중에 하나예요. 클릭하시면 커서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십자 모양. 이 커서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쭉 드래그하면 도형 모양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쭉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적당한 크기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런 모양 만들 거기 때문에 먼저 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는데, 저는 그 1, 2초 아껴서 빨리 퇴근하는 게 늘 모토였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는 컨트롤 D 추천합니다. 복제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D는 복사 붙여넣기랑 같이 하는 단축키예요.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복제하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 보면은 사각형은 뒤에가 회색이죠. 회색을 먼저 그냥 세팅을 하고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일일이 그 색상 다시 맞춰주기 귀찮잖아요. 그냥 세팅 하나 딱 하고 그걸 복제하는 게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리본 메뉴 지금 끝에 오른쪽 끝이 도움말이에요. 도움말. 근데 제가 도형을 클릭하는 순간 도움말 옆에 서식이라는 리본 탭이 하나 뜨죠. 뭐냐면 이 서식이라는 그 리본 메뉴는요, 내가 특정한 개체를 클릭을 해야 그 개체에 최적화된 기능들이 모여있는 그 탭이 하나 새로 뜨는 겁니다. 자, 제가 클릭을 해보고 서식 탭에서 오른쪽 끝에 보니까 높이 너비가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요. 그죠? 막 점 뭐뭐뭐 블라블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거 맞추는 거 좋아요. 그냥 딱 떨어지게. 예를 들어 뭐 6.3이다. 그 다음에 뭐 높이 4다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를 좀 선호해서요, 이렇게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내부를 채워야 되죠. 어디 있냐면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이게 그 도형의 색상 바꾸는 기능이거든요. 도형 채우기 클릭하고, 제가 좀 선호하는 회색은요, 여기 요입니다. 흰색 배경 1 5% 더 어둡게. 얘는 조금 너무 희미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 밝은 회색 배경이, 요것도 저는 좀 선호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색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저는 죽은 파랑이라고 부르는 탁한 파랑인데요, 이 색 좋아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요 샘플대로 만들 거예요. 자, 샘플대로 만들려고 봤더니 테두리에 또 역시 그다지 예쁘지 않은 그 파란색 선이 있어요. 윤곽선이라고 부르는데 윤곽선 지워줄 거예요. 자,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없음 딱 누르면 윤곽선 깔끔히 제거가 됩니다. 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번에는 텍스트도 그냥 작업해 놓고 그 다음 복제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바로 텍스트 입력이 되긴 돼요. 도형이 텍스트 상자 개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은 별도로 텍스트 상자에 그냥 삽입해 주시는 거예요. 삽입, 자, 텍스트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해도 텍스트 상자가 삽입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냥 클릭하시는 것보다는 자, 삽입 텍스트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쭉 드래그 해주시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드래그를 해서 우리가 텍스트 개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쭉 입력해요. 입력합니다 해서 끝에서 오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고 그냥 삽입 귀찮아 나는 그냥 텍스트 상자 클릭하게 되면 자 태그요. 텍스트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줄바꿈했을 때 하염없이 오른쪽으로 그냥 가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초반에 번거롭더라도 초반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자 삽입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크기를 그냥 적당히 맞춰주시는 편이 특히 이런 때는 더 좋습니다. 한번 우리 어떤 거 입력할 거면 요거 입력할 거죠. 자 O for Q T 자 외부의 기회 요인을 적는다는 그냥 빼도록 하죠. 제가 그 템플릿 만들 때 그냥 썼던 거니까요. 자, 2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뷰렛 포인트라고 이렇게 점점점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그냥 그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쉬 쉬프트하고 엔터 누르면 여러분들 줄바꿈이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린 거 이렇게 하면 넘버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호를 넣어요. 자 삽입한 다음에 여기 기호 오른쪽에서 한 4번째쯤 있어요. 기호 누르시고 여기 일반 문장 보호로 두시면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 있는데요. 얘를 그냥 삽입해서 넣는 편이 아마 조금 더 쓰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런 모양들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모델 보시면요. 얘는 크기가 좀 크고 이 글씨가 얘는 글씨 크기가 좀 작아요. 자, 홈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탭 글꼴그룹 여기는 맑은 고딕 11 요 위는 맑은 고딕 14예요. 왜 차이가 있냐? 윗부분은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 이 텍스트 상자가 어떤 텍스트 상자인지 우리가 제목 같은 개념이니까 이럴 때는 좀 강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맑은 고딕 세팅한 다음에 자 일단 14 넣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클릭 안 하고도 그 텍스트 크기 조정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요런 꺽쇠 있어요. 엔터 위에 보면 요런 꺽쇠 이게 그 글자 크기 줄이는 단축키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이거 누르시면 글자 크기 커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어디를 그렇게 만들 건지 쭉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 세 개는 자 맑은 고딕 바꿔주고 컨트롤 이렇게 꺽쇠 3번 4번 정도 누르면 11 정도로 내려가요. 저희 이렇게 11 정도로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줄 요 위칸과 요 칸의 간격이 지금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살짝 드래그하고 여기 홈탭에서 단락의 정가운데 보시면 줄 간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줄 간격 딱 누르시고 줄 간격 옵션 그 다음에 줄 간격 배수 저는 1.3 정도 선호해요. 입력해 보시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요정도 딱 나와요. 자 또 맞춰줬어요. 이렇게 맞춰주고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맞춤 2번 누르면 그 정 가운데로 딱 맞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본 강좌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 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가 있어요. 추가해서 이 정렬에 있는 애들을 여기에 쭉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단축키 그냥 Alt 숫자 누르시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어느새 이 텍스트 상자 하나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이 텍스트 따로 사각형 따로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부터는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다녀야죠. 그래서 쭉 드래그 하셔서 그룹화를 할 겁니다. 자 그룹 영어로 뭔지 아시죠? GROUP 그래서 G입니다. 컨트롤 G 누르시면 두 개가 그룹이 돼서 하나의 개체처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복제할 거야. 단축이 뭐였다? 컨트롤 자 더블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D 누르시면 이렇게 짠 만들어집니다. 자 컨트롤 D 만들어서 적당한 위치에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밑에 있는 얘도 여기도 얘네랑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배치할 필요 없어요. 쭉 드래그 2개 이번엔 하신 다음에 역시 컨트롤 D 누르시면 생겨요. 자, 생겼죠? 이렇게 적당한 위치 잡아주세요. 요 그 점선 같은 거 보이시죠? 그 스마트 가이드라는 거예요. 자, 위치 잡았으면 그대로 선택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딱 누르면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잡은 위치값 그대로 밑으로 잡혀서 내려갑니다. 자, 이게 복제 단축키의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개 잡고 컨트롤 T 딱 누르시고 적당히 위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치. 네, 잡아줬습니다. 위치 잡아줬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요 내용들 좀 수정하시면 되겠죠. 제가 내용 수정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 치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금방 이렇게 제가 수정하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잠깐만 일시정지, 닫기 말고 일시정지 해두시고 쭉 타이핑 해보세요. 자, 잠시 후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다, 좀 지루하다 라고 하시면요, 그냥 아무 이야기나 쓰셔도 괜찮아요. 네, 아무 말 대잔치 써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오늘 모양 만드는 실습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일단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그냥 스왓의 대표적인 그 큰 타이틀이고 어디가 그래서 나온 분석의 결과로 나온 전략 쪽인지 전체가 그냥 회색 일변도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건 가독성입니다. 가독성.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서를 보여주는 그분이 어디를 좀 중요시하게 봤으면 좋겠는지 이걸 늘 생각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분석이라는 것이 제안, 인사이트를 위한 거잖아요. 전략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주역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의 색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처럼. 자, 지금 그룹을 만들어 놨더니 그룹 개체를 딱 클릭하니까 저는 뒤에만 바꾸고 싶은데 뒤에가 아니라 그냥 전체가 같이 잡히는 거예요. 텍스트랑 이 뒤에 도형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 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룹 잡으시고 그냥 도형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가 점선이고 내가 진짜 선택한 그 도형 개체는 실선으로 테두리가 나올 겁니다. 그룹을 유지한 상태로 특정한 개체를 잡았다라는 의미예요. 도형 채우기 누르시면 돼요. 홈탭에도 사실 있어요. 홈탭 오른쪽에도 보면 있는데 저희는 서식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쯤 보면은 파랑 강조 5 80%더 밝게 해서 하늘색 같은 거 있어요. 요거 전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 자, 일일이 누르기 귀찮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펑션 키 F4 누르시면 직전에 했었던 동작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나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제가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클릭 해가지고 모양 어느 정도 세팅을 벌써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거의 지금 만들었네요. 지금 뭐가 없죠? 위에 뚜껑, 얘가 중분류, 여기 소분류라면 대분류가 지금 없네요. 자, 대분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삽입 누르시고 도형 누르시고 사각형 또 누를 거예요. 사각형 누르시고 적당히 또 크기 잡아주십니다. 크기 잡아주시고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역시 색상 지금 달라요. 자, 도형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할 건데 이 색은 제가 선호하는 색인데 우리 이 기본에는 없어요. 기본에는 없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다른 채우기 색 딱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색을 만드는 건 우리가 물감 같은 거 옛날에 미술씨가 보면 막 물감 섞어가지고 여러가지 색상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파 있잖아요. 빨강, 녹색, 파랑. 이 색상 값을 섞어서 색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요 그 샘플은 어떤 거냐면요, 요거예요. 빨강은 0, 그 다음에 녹색은 143, 143, 파랑은 212 누르면 요 색상이 돼요.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왼쪽에 내부 환경 부분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 거냐? 복제할 겁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복제 딱 누르면 되겠죠. 복제 누르시고 적당히 갖다 놓을 건데, 이때 제가 조금 더 권해드리는 거는요, 어떤 걸 좀 권해드리냐면, 보세요. 자, 이 도형, 제가 이 상단부에 대분류 도형을 클릭하고 서식 탭을 누르면은 그 높이랑 너비 확인이 된다라고 했죠. 높이 좀 이게 표준적으로 맞춰주기 위해 1.4 쓰겠습니다. 자, 높이 1.4. 우리가 얘랑 얘 크기가 이렇게 현저하게 다르게 논다 라고 하면 이상해 보여요. 이런 별거 아닌 수치들 딱딱딱 맞춰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무척 깔끔해 보이거든요. 규칙성, 통일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세운다라고 치면은 여기 너비가 이제 1.4가 되겠죠. 그래서 너비 1.4 엔터 눌러주시고, 높이는 뭐 여기 높이 맞을 테니까 적당히 이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거 잡혔어요. 모양 다 잡혔으면은 다시 드래그해서 이때 다시 한번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그룹에 그룹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무한 그룹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전에 여기 다 빼놨기 때문에 정렬해서 가운데 두 번 딱딱 눌러주시면, 뭐 눌렀냐면, 자,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개체 하나만 잡고 제가 눌렀기 때문에 여기 전체 슬라이드가 기준이 돼서 가운데 딱 맞아요. 이 개체 가운데 맞춤, 개체 가운데 정렬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외부 간격 요거 안 적었네요. 자, 그룹을 유지한 채로, 자, 한 번 누르면 그룹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그 안에서 특정 개체 선택된다 말씀드렸죠. 자, 외부 환경 적었어요. 외부 환경 적었고, 맑은 고딕 본문 18인데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B, 볼드의 약자입니다. 컨트롤 B 누르시면 두꺼워져요. 글씨 두꺼워지는데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글자 크기는 16 정도로 할게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16 입력하셔도 되지만 컨트롤하고 엔터 왼쪽 위에 있는 왼쪽 꺽쇠 누르면 줄어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보면은 맑은 고딕 16 폰트 크기에 컨트롤 B 볼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맑은 고딕은 맑은 고딕인데 크기는 18이고 볼드체도 안 적용되어 있네요. 다시 설정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뭐 할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 그 네모 도형에 설정되어 있는 그 서식, 예를 들어 도형의 색상이라든가 도형 안에 바로 적는 텍스트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서식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C잖아요. 쉬프트만 더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C 누르시면 변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복사해 넣을 또 다른 개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V 누르시면 보세요. 여기 홈 탭에 맑은 고딕 16에 컨트롤 B 이렇게 되어 있죠.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이렇게 설정해 볼 겁니다. 아, 이거 보니까 너무 또 좁아서 얘를 이번에 늘릴 거예요.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은 서식에서 보니까 너비 한 1.6 안 돼. 1.7은 돼야 되네요. 1.7. 그럼 저 여기서 1.7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작은 고집, 작은 디테일이라고 저는 우기고 있는데 제 회사 다닐 때는 이상해란 소리도 사실 좀 들었어요. 자, 그렇게 떠들면서 만든 와중에 어느새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잘 만드셨나요? 네, 잘 만드셨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30분 지나갔죠. 하루에 물론 조금 더 빨리 만드셔도 돼요. 더 여러분들이 손에 익기 시작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한 5분은 첫 영상이다 보니까 떠드느라 바빠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하신 시간은 한 25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그냥 한 주에 하나 정도씩, 2개 정도씩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나는 보고서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고서 강좌 따라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뭐 인플루언서야 혹은 크리에이터야, 뭐 나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운영해서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제가 또 그거 연재할 때 거기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 귀찮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망보드라든가 이게 사실 좋은 툴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료잖아요. 뭐 파워포인트도 뭐 유료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다면 유료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은
계속 잘 쓰실 수가 있고, 워낙 이 범용적인 툴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잘 익혀두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거나 파워포인트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두고두고 활용하실 수 있는 스킬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잘 배워두시면 평생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스킬이 된다. 이런 스킬 인생에 몇 가지나 되겠어요. 게다가 제가 나름 또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약간의 관심과 그 다음에 조금의 집중과 그 다음에 역시 소소한 시간 투자 조금만 해주시면, 이런 파워포인트 때문에 여러분들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이렇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파워포인트 재밌게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수아였습니다. 30분 넘게 떠들었어요. 함께 해주셨다면 우리 그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온라인에 박수가 없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좀 잘 없기는 한데 좀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최대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